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소리칩니다. 강철 멘탈을 가져라.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라. 멋있게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게 자기계발 분야의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개념은 목표가 아니라 덫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마다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덫이죠. 그리고 당신은 아플 겁니다. 반드시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친구의 뼈있는 농담, 중요한 사람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찍혔을 때 그걸로 끝이죠. 하루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 말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수치심, 분노,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하죠. 하지만 그건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쓸수록 머릿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질 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산불을 일으키는 걸까요? 문제는 불씨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통 휘발유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문제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평가, Cognitive Appraisal라고 부릅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상처를 주는 거죠. 누군가 말합니다. 내 아이디어 흥미롭네. 어떤 사람은 내 아이디어가 천재적이라는 뜻이군 이라고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흥미롭긴 한데 천재적이진 않군. 난 또 기준 미달이야 라고 듣죠. 사건은 하나, 반응은 둘. 당신의 뇌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아닙니다. 사운드 트랙, 특수효과, 그리고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덧붙여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아주 오래전에 쓰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핵심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쉽게 버려질 거야. 나는 완벽해야만 해. 이 믿음들은 마른 화약과 같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그저 성냥일 뿐이죠. 폭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동료의 이 숫자들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라는 말이 나는 무능해 라는 믿음과 만나면 펑! 당신은 곧 정체가 탄로날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갑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비판을 피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우고 나는 최고야 같은 긍정 확언을 되뇌죠. 하지만 그건 녹슨 채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죠. 갑옷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깨지기 쉽게 만듭니다. 단 한 번의 정확한 타격에 산산조각 나고 우리를 더 무방비 상태로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옷 만들기를 멈추세요. 그리고 탐정이 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데이터입니다. 당신의 가장 취약한 곳으로 곧장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어떻게 이 감정을 멈출 수 있지?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왜 이걸 이렇게나 강렬하게 느끼는 걸까? 목표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대신 그것을 분석하고 총알을 빼내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4단계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상처 분석법이라고 부르죠. 첫째, 멈추고 사실을 기록하세요. 마음이 상했을 때 첫 번째 규칙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적거나 말해보세요. 문자 그대로요. 그가 나를 무시했어가 아니라 그는 이 일은 30점짜리군이라고 말했다. 처럼요. 사실과 당신의 이야기를 분리하는 겁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무엇을 느끼나요? 기분 나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요. 수치심, 두려움, 분노, 실망, 외로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게 되는 거죠. 셋째, 핵심 믿음을 찾아내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스스로에게 핵심 질문을 던지세요. 왜 이 사실이 내 안에 이 감정을 촉발시켰을까? 이것이 내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의 어떤 오랜 상처를 건드렸는가? 그가 내 작업이 30점짜리라고 했다. 나는 수치심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충분히 유능하지 않은 사기꾼이라는 나의 핵심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빙고. 당신은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넷째, 반박하고 재구성하세요. 이제 문제의 뿌리, 즉 비합리적인 믿음이 보이면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정말 30점짜리 결과 하나가 나를 완전한 실패자로 만드는가? 나이
과거 성공 사례들을 떠올려보자. 그의 말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가 오늘따라 예민한 걸까? 그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건 아닐까? 나는 사기꾼이야를 대체할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생각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나는 이 과제에서 실수를 했다. 이것이 나를 나쁜 전문가로 만들진 않는다. 그저 인간으로 만들 뿐이다. 실수를 분석하고 다음엔 더 잘할 것이다. 예시 1. 직장. 상사가 말합니다.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당신. 패닉.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나 봐. 곧 잘릴 거야. 난 최악의 직원이야. 분석하는 당신. 1단계 사실. 상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해달라고 말했다. 2단계 감정. 두려움, 불안함, 약간의 서운함. 3단계 믿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다. 나는 모든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4단계 반박. 주도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기술이다. 그의 요청은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물어봐서 더 잘 이해하면 된다. 예시 하. 친구 관계.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합니다. 과거의 당신. 난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 더 재미있는 사람이 생겼나 보지. 우리 우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분석하는 당신. 1단계 사실. 친구가 미안. 오늘 못 본다. 다음에 보자고 문자를 보냈다. 2단계 감정. 실망감, 거절당한 느낌. 3단계 믿음. 나는 재미없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두려움을 건드렸다. 누군가 약속을 취소하면 그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믿는다. 4단계 반박. 약속 취소에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피곤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의 취소는 그의 상황을 말해줄 뿐. 친구로서의 내 가치를 말해주진 않는다. 이제 상처받지 않겠다는 꿈은 그만 꾸세요. 그건 만화책 속 슈퍼히어로들의 신화일 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강인함이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를 분석하고 치유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모든 상처, 모든 비판, 모든 실패는 자기 비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무료 심리학 강의입니다. 당신이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비춰주는 개인 트레이너와 같죠. 그러니 다음에 마음이 아플 때 벽을 쌓지 마세요. 돋보기와 노트를 꺼내 드세요. 당신 내면 세계의 탐험가가 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뚫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롭고 스스로 회복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